펩시가 이런 광고만 했을까요? 중요한 건 코카콜라 저격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펩시와 코카콜라의 경쟁들, 대표적인 그 광고들을 보면 일단 산타클로스가 펩시를 마십니다. 북극곰이 펩시를 마십니다. 체리향을 기본으로 23가지 풍미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닥터페퍼. 23가지 맛은 아무도 모릅니다. 회사가 23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래서 뭐 별의별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짙은 와인, 버건디 색상의 과일향 콜라지만 콜라는 아니에요. 1963년 실제 법원에서 연방 법원이 얘는 콜라나무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콜라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기도 했고요. 코카콜라 2024년까지 무려 62년 동안 주당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킹 기업입니다. 배당킹은 뭐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P&G, 3M, kimberly clark 같이 50년 이상 이 꾸준하게 배당금을 늘려온 그런 기업입니다. 코카콜라 그 배당금이 현재 $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은 지금 매년 투자금만큼 받고 있는 거죠. 1년에 배당금만으로 100% 수익을 내는. 네, 모듈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카콜라를 비롯한 음료수와 관련된 경제사 이야기를 최고민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민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네 번째 벌써 시간이네요. 저희 좀 깔아놨어요. 네네. 이렇게 오늘 할 이야기들을 담은 네. 내용을. 자, 경제사 이야기인데 갑자기 코카콜라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코카콜라는 2차 세계대전 때 중요한 전투식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코카콜라는 주요한 투자 대상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적 의미가 상당히 있고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약사입니다. 약사입니다. 맞습니다. 존 펜버턴, 캐릴러 브래덤, 찰스 엘더튼 다 약사였고요. 이 세 가지 코카콜라, 펩시, 닥터페퍼 모두 약이었습니다. 1886년 코카콜라, 1898년 펩시, 닥터페퍼는 1885년. 그러고 보니까 닥터페퍼가 제일 먼저 생긴 거죠. 그렇네요. 네, 닥터페퍼는 텍사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텍사스를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텍사스에서 제일 먼저 개발된 게 페퍼, 후추 박사, 닥터 페퍼입니다. 그래서 존 펜버턴, 제가 여기서 애틀란타 출신이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애틀란타 출신이라는 건 뒤에 이야기가 연결이 되거든요. 왜 펜버턴이 애틀란타 출신을 강조했는지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카콜라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코카콜라 빨간색 바탕에 흰색 로고가 있는 청량한 느낌을 주는 청량음료죠. 코카콜라는 페루산 코카나무 잎에 아프리카산 콜라나무 그리고 탄산수를 첨가를 했습니다. 1886년에 그렇게 탄생을 했는데요. 원래는 남부 농장주들이 흑인 노예들에게 주던 코카잎, 콜라 열매에서 착안했습니다. 힘을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이 카페인이 들어있다 보니까 약간 힘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와인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프렌치 코카 와인이라는 이름으로 팔던 그런 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주법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33년까지 금주법. 우리 가톨릭 청교도들이 넘어온 거잖아요. 네네. 가톨릭에 반대해서 청교도들이 넘어오면서 청교도의 나라에서 술을 먹는 게 맞느냐.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산업을 돌려야 되는데 맨날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자. 또 미국에 넘어온 독일인들이 그렇게 맥주를 많이 마시니까 독일인 꼴보기 싫어.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금주법이, 말도 안 되는 금주법이라는 게 14년간 시행이 됐고요. 이 술을 못 먹게 되자 술맛 나는 톡 쏘는 느낌의 탄산음료가 인기를 얻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약국에서 원액과 탄산수를, 이 콜라를, 와인을 섞지 못하니까 탄산수를 직접 섞어서 팔게 되고요. 그게 이제 두통, 위장병, 피로회복제로 둔갑해서 팔리게 되는, 먹으면 좀 이렇게 소화가 되는 느낌. 그렇죠. 네, 탄산가스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코카잎, 콜라 열매 알파벳의 C자를 강조해서 펜버턴 또는 그의 조수가 만들었다는 이 로고를 강조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제 외부랑 협업을 해서 오늘날에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 그 PPT를 보시면 두 개의 새카만 지역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코카콜라로 덮여 있는데 두 곳만 새카맣니다. 어디냐면 쿠바랑 북한입니다. 쿠바랑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콜라가 다 뒤덮고 있다.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때 프랑스는 코카콜라를 이렇게 반대하면서 불매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프랑스 미식 국가가 어떻게 코카콜라에 점령을 당하느냐라고 했지만 코카콜라, 맥도날드는 지금 전 세계의 미국의 자본주의의 상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카콜라 하면 우리 마케팅. 그렇죠. 그중에 특히 코카콜라를 추운 겨울에 먹는다? 그래서 Thirst knows no season. 목마름은 계절을 모른다. 이러면서 추운 겨울에 광고 마케팅을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1년 4계절 다 코카콜라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폴라베어, 북극곰입니다. 우리도 기억을 하는데요. 언제나 코카콜라 캠페인 1993년 실제 이 북극곰, 그 당시에 AI 기술이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AI처럼 움직이면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는 Always Cool 하면서 했던 광고입니다. 제일 재밌는 건 산타클로스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의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코카콜라가 만들었다. 흰색 수염. 그 코카콜라 로고의 흰색과 그리고 거품. 그래서 흰색 수염과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 1931년 코카콜라가 겨울 마케팅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러 왔다가 냉장고를 열어서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모습이죠. 실제 산타클로스는 가운데 있는 성 니콜라스의 어떤 기원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상업적으로 이렇게 지금의 모습처럼 코카콜라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코카콜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앤디 워홀, 우리 세계적인 팝 그런 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분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크 스크린이라고 판화를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해서 만든 건데요. 원래 뉴욕에서 패션 디자이너를 하다가 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는가 이러면서 실크 스크린으로 마구잡이로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엄청난 그런 지금의 가치를 가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빈 코카콜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실크 스크린 작품들, 판화들을 만들었던 거죠. 이 코카콜라 병을 보면 여성의 그런 모습과 비슷한 그런 주름 치마를 입은 모습 뭐 이렇게들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탄산 음료를 보호하는 그런 것도 있고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립감도 좋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고요. 자, 이제는 펩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펩시, 코카콜라 열매, 콜라 열매와 바닐라 등을 이용해서 이 역시 소화제로 만들었습니다. 펩시라는 이름이 다 약이었네요. 예, 디스펩시요 또는 펩신, 소화불량, 소화효소에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자, 원래 펩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파생상품. 이 펩시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설탕을 대규모로 미리 샀는데 나중에 이렇게 설탕값이 폭락해서 굉장히 손해를 입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산 위기에 몰려서 누구한테 요청을 합니까? 코카콜라한테 우리 거 좀 사줘라고 했는데 안 사줍니다. 사달라고? 펩시를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줍니다. 그러면서 파산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경영권이 넘어가서 또 한 번 어려워서 다시 한번 사줘 했는데 넘어가서 안 사줍니다. 코카콜라가. 우리가 잘 사는데 굳이 뭐 너네 것까지 사줘. 그러다가 나중에 1934년 반값 마케팅으로 일어섭니다. 12온스에 펩시를 6온스에 코카콜라와 동일하게 5센트에 판 거죠. 그러니 반값으로 2배 받으니 이 펩시가 인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펩시 이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히스토리 캔이나 병들이 많이 변화를 로고도 많이 변화를 했고요. 태극 문양을 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맞아요. 한때는 우리 펩시가 우리나라 거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펩시 우리 광고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그 보면 펩시를 우리 곰이 이렇게 사탕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른들이 펩시를 이렇게 향해서 손을 올리기도 하고요. 자, 그 하단에 보면 침팬치가 들고 있는 펩시랑 트럭 열쇠를 바꾸기도 하고요. 이런
뭐 광고들 많이 했죠. 그래서 펩시가 이런 광고만 했을까요? 중요한 건 코카콜라 저격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펩시와 코카콜라의 경쟁들, 대표적인 그 광고들을 보면 일단 산타클로스가 펩시를 마십니다. 산타클로스가 펩시를 마시고요. 북극곰이 펩시를 마십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에 대한 광고를 이렇게 도전하면서 펩시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가장 재미있는 건 펩시 챌린지입니다. 나는 코카콜라를 애용한다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눈을 가리고 펩시와 코카콜라를 먹였는데 펩시가 더 맛있어 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찍어서 광고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그래서 펩시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챌린지 광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자님? 지금 뭘로 할까요? 요걸 두 개를 타고요. 네. 우리 기자님이 뭐가 더 맛있는지 잠깐 눈을 가리시면 네네. 제가 알아서 섞어서 뭐가 맛있는지. 근데 이게 모양이 똑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제가 섞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둘 중에. 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네. 코카콜라입니다. 뭐 거의 구별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렇지만 뭐 네.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는 네. 살짝 뭔가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굉장히 구별하기는 어려운데요. 뭐 요즘에 이제 건강 이야기하면서 제로 콜라도 많이 나오고요. 뭐 그러죠. 펩시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펩시가 둘러싸고 코카콜라를 박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코카콜라가 펩시를 박살내기도 하고요. 뭐 코카콜라가 펩시를 누르기도 하고요. 재밌는 거는 코카콜라 영업사원이 펩시를 코카콜라 이 캔에 따르면서 몰래 마시려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껍질을 벗기니까 펩시가 아니라 코카콜라였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단은 더 재밌습니다. 펩시는 얼음이 없습니다. 근데 코카콜라는 얼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펩시만 찾으니까 이쪽은 얼지 않았는데 코카콜라는 아무도 안 찾으니까 얼은 겁니다.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펩시는 빨대를 꽂으니까 쑥 들어가는데 코카콜라는 빨대가 거부를 합니다. 뭐 이런 재밌는 광고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시면 펩시는 사람들이 하도 지나가니까 바닥이 다 긁혀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사람들이 안 지나다니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가운데는 코카콜라 병이 펩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은 곰이 펩시를 찾고 있습니다. 북극곰이 펩시를 찾고 있는 거고요. 밑에가 더 재밌습니다. We love 코카콜라.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안 닫습니다. 그러니 가운데 보시면 펩시를 밟고 코카콜라를 꺼내서 갑니다. 이런 그 방송 광고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맞받아쳐서 사고요. 자, 아틀란타. 존 펜퍼턴 약사의 고향이자 거기서 코카콜라가 탄생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아틀란타 앞에. 강조하셨죠. 자, 그런데 오른쪽 상단의 광고 보시면 펩시 인 아틀란타. How refreshing. 아틀란타 지역에서 미국 미식 축구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결승전은 광고 시장의 가장 꽃입니다. 그 광고 시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펩시 광고가 딱 뜬 겁니다. 펩시 인 아틀란타. How refreshing. 우리가 아틀란타를 점령했다. 이 아틀란타가 어디냐? 바로 코카콜라의 본고장 아니냐. 그러면서 이 아틀란타 구장에 펩시 거기에는 코카콜라 동상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펩시 동상을 똑같이 해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전시하다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아틀란타에 가면 코카콜라 뮤지엄이 있거든요. 그 아틀란타를 혹시 가신다면 이 코카콜라와 관련된 모든 역사와 그리고 경험, 맛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틀란타는 코카콜라의 성지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맞짱을 뜬 펩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닥터페퍼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리향을 기본으로 23가지 풍미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닥터페퍼. 23가지 맛은 아무도 모릅니다. 회사가 23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래서 뭐 별의별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짙은 와인, 버건디 색상의 과일향 콜라지만 콜라는 아니에요. 1963년 실제 법원에서 연방 법원이 얘는 콜라나무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콜라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텍사스 남부 일대만 인기를 얻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세계 3대 음료, 뭐 3대, 4대 음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체리, 바닐라, 라즈베리, 생강 여러 가지 언급되는 맛들이 있습니다. 자, 닥터페퍼 하면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닥터페퍼 지금 미국에서는 코카콜라와 펩시가 서로 겸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유통 체인이 다른데요. 닥터페퍼는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나름의 빈틈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닥터페퍼 예시를 들어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팔지 않는 닥터페퍼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페퍼 중에 어떤 걸 한번 맛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닥터페퍼 딸기 앤 크림요. 딸기 앤 크림. 네. 여기 보면 크라운 산도 크림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단점은 한국에 안 파는 게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 닥터페퍼 딸기 앤 크림을 한번 사서 먹어보는 것도 좋은 이 경험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닥터페퍼 체리라고요. 밑에 그 딸기 앤 크림 밑에 있는 건데요. 체리 맛이 정말 매력적인. 저렇게 뭐 마시면서 진행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원래 닥터페퍼는 체리 맛인데 얘는 체리 맛이 특화됐다고 하니까 더더욱 한번 맛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닥터페퍼 하면 닥터페퍼 챌린지. 이거 한때 유행했었죠. 네네. 이거 한번 우리 그래서 기자님이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어요. 해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피클 사느라고 좀 네.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닥터페퍼를 실제 한번 넣어보고요. 네. 요거는 입을 안 된 컵이니까. 예. 네. 여기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몇 개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손을 안 대고 좀. 네. 다 한번 넣어보시고. 국물이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여줄 수가 없는데 네. 여기 보면 막 거품도 나고요. 짠 예, 드시죠, 예, 뭐. 네. 이 피클이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답니다. 이거를 버거킹인가요? 거기에서 맞아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원래 맛하고 좀 다른 피클 맛이 올라오는데 피클도 거의 설탕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탄산음료랑 만나니까 환상적인 궁합이라고 하고요. 닥터페퍼 챌린지 집에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이다라는 표현,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사이다 주세요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사이다는 일본과 한국에서만,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고요. 이게 한국에 넘어와서 쓰이는데 원래 외국에 나가서는 스프라이트나 세븐업, 마운틴 듀 등 제품명을 말해야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사이다는 원래 사과 주스 또는 사과 술을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 넘어가면서 이 사이다가 됐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이다 달라고 하면 사과 주스나 사과 술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환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환타는 독일에서 맨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독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 독일에서 우리 히틀러 지배 시절에 되게 포스터가 이상하네요. 히틀러랑 환타가 같이 사진에 있으니까. 네네네. 어색하네. 그래서 그 히틀러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폭스바겐, 독일 국민차. 그래서 이 폭스바겐을 모든 독일 국민에게 나눠줄 테니 우표를 사면 독일 차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우표를 많이 사서 우표를 일정 금액 이상 사면 독일 차를 무상으로 주겠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엄청나게 우표를 삽니다. 그래서 그 우표 산 돈으로 전쟁 자금을 쓰고요. 나중에 이 자동차는 안 줍니다. 그래서 이 폭스바겐,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어라. 그리고 국민들은 이 폭스바겐 차를 얻기 위해서 우표를 열심히 사라라고 했지만 우표를 열심히 샀으나 나중에 이 차를 주진 않은. 네, 그래서 이 환타, 독일은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전쟁 배상금을 물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독일이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우리 못 살겠네 하는 순간에 나타난 어떤 나름의 히어로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정부를 차지하고 나서 대공황,
타개하기 위해서 공장을 막 짓고 아우토반도 짓고요. 막 이런 상황들을 만들면서 미국의 코카콜라 공장이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유럽 내 독일은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두 번째로 코카콜라를 많이 생산하고 많이 먹는 그런 나라였는데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원액이 수입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코카콜라 독일 지사장인 막스 카이트가 생각을 합니다. 코카콜라 대용의 그 무언가를 만들자. 그러면서 개발을 나선 게 바로 이 환타가 되고요. 거기 있는 그 종업원들에게 무언가 제품 이름에 아이디어를 내라 했는데 시원치 않은 이름들을 내다 보니까 그냥 환타지로 해. 환타지는 독일어로 환상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환타지에서 따와서 환타가 되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독일은 와인을 사과로 만듭니다. 그래서 시큼한 식초 맛이 나는 그 사과 와인을 만들어 먹는데 이 사과 와인을 만들고 남은 그 사과 껍질로 나름의 탄산 음료를 만든 게 그러니까 저급한 굉장히 수준 낮은 그런 탄산가스를 주입한 음료 그게 이제 환타가 된 거고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다음에 이게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1950년대 힘을 키운 펩시가 막 새로운 음료들을 내놓으니까 코카콜라에서 뒤늦게 이 환타를 부활시키고 나중에 환타를 코카콜라가 인수하면서 이 환타의 자매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나폴리산 오렌지를 가지고 이 환타를 처음에 이탈리아에서 만들고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코카콜라, 환타, 뭐 닥터페퍼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체제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체제는 버터와 마가린입니다. 버터가 좀 더 비싼 거죠. 그리고 마가린이 좀 더 저렴한 건데요. 버터가 비싸지면 대체품인 조금 싼 마가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체제가 있으면 함부로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무작정 버터를 올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바로 대체제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에는 환타가 하나의 대체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코카콜라의 자회사 개념이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가격을 올리면 환타도 가격을 같이 올리고 그래서 약간 대체제의 성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제와 함께 보완제, 기펜제, 독립제 얘기도 간단하게 드릴게요. 보완제는 커피랑 설탕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거죠. 윈윈하는 거죠. 커피가 증가하면 설탕 수요도 증가하고 기펜제는 원래는 가격과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그래서 19세기 아일랜드 그동안 감자를 무진장하게 먹고 감자로 살고 감자 대기근도 겪었는데 아일랜드가 굉장히 이제 부자 나라가 되면서 감자 가격이 떨어졌는데 감자 소비가 늘지 않는 겁니다. 감자 가격이 떨어져서 우린 고기 먹고 뭐 이런 그게 이제 기펜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립제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양말과 주스 연관 지을 수 없는 그런 소비 관계가 전혀 없는 게 독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콜라를 사랑하는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의 오른쪽 하단에 원 안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박스가 있고 뭐 네, 하얀색 빨간 버튼 버튼이 같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콜라를 대령하려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누르면 비서는 얼음이 콸콸콸 들어있는 시원한 콜라를 주문해라 라고 해서 콜라 사랑이 남다르다고 하고요. 오마하 지역의 자기의 고향이죠. 오마하에 지금도 살고 계신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 콜라 사랑 남다르죠. 저는 이분이 왜 콜라를 사랑하나 생각해 보면 콜라에 투자했기 때문에 콜라를 자꾸 노출시켜주고 노출이 안 된 다음에 콜라를 안 드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원래 어렸을 때 6묶음 콜라 25센트에 사서 이걸 병당 5센트에 팔아서 5센트를 남겼답니다. 그때부터 이 코카콜라의 매력에 빠졌다고 하고요. 지금도 355ml 5개 정도. 이게 지금 355ml가 안 될 겁니다. 이게 350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5개를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5개 드시고요. 아침은 맥모닝으로 드시고
그래도 거의 이제 100세 가까이 사시니까 코카콜라를 많이 먹어도 건강에는 이상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카콜라, 그가 1988년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1994년 1억 주, 그게 주식 분할로 4억 주가 됐는데요. 그게 한 평균 매수 단가가 한 $2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코카콜라가 상승 중인데요. 우리 코카콜라 2024년까지 무려 62년 동안 주당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킹 기업입니다. 배당킹은 뭐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P&G, 3M, 킴벌리클락 같이 50년 이상 이 꾸준하게 배당금을 늘려온 그런 기업입니다. 코카콜라 여기 보시면 디비덴드 그로스 62년 동안 한 번도 배당을 줄인 배당금이 낮아지지 않고 계속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킹, 배당귀족, 배당챔피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당귀족은 25년 이상 배당금을 늘리고 S&P 5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배당챔피언은 1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인데요. 코카콜라 그 배당금이 현재 $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은 지금 매년 투자금만큼 받고 있는 거죠. 1년에 배당금만으로 100%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장기간 배당 성장률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배당금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걸 배당 성장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게 이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 보시면 꾸준하게 배당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거의 $2. 2024년에 1.94달러인데 올해는 $2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금만큼 매년 이 투자금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투자금 이상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예시가 되는 겁니다. 코카콜라 그리고 닥터페퍼, 펩시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조금 마셨는데 입안에 단내가 그냥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좀 단맛이 올라오네요. 단맛이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코카콜라를 중심으로 해서 코카콜라의 맛부터 기원부터 그리고 코카콜라에 대한 투자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뭐 경제사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박학다식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